1795년 봄, 조선의 수도 한양을 떠난 거대한 왕실 행렬이 드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수원 화성으로 향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몰려들어 임금의 행차를 보려고 장사진을 이룹니다. 멀리서 펄럭이는 오색 깃발, 위풍당당한 군악대의 북소리가 대지에 울려 퍼집니다. 마치 해가 움직이는 듯한 장엄한 행렬의 중심에는 말을 탄 임금,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늠름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임금을 한번 보는 것은 태양의 빛을 몸소 마주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임금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당시에는 관광민인, 곧 빛을 보러 온 백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환한 봄 햇살 아래 정조는 온 나라 백성의 숭배와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 뒤에는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그의 삶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나는 행렬을 뒤로하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정조대왕의 서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정조의 어린 시절은 화려함 뒤에 깊은 그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름이 이산으로 한나라의 왕세손으로 자라났지만 겨우 11살 되던 해에 인생 최대의 비극을 맞이합니다. 1762년 왕세손 이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가 돌연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왕실을 뒤흔든 그 사건은 훗날까지도 조선 역사에 큰 상처로 남았지요. 정신 이상과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할아버지 영조 임금은 결국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쌀독에 가두라는 비정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린 이산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처참히 죽어가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공포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린 이산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뒤 어린 이산의 처지도 매우 위태로워졌습니다. 왕실의 적통을 이어야 했기에 영조는 손자 이산을 가엾게 여겨 새 왕세손으로 책봉했지만 궁 안팎의 일부 대신들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 놓을 곳 없는 나날, 어린 이산은 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자라야 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된 이산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내가 이렇게 두려운 것은 마치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듯하고 내 처지는 포개 놓은 달걀만큼이나 위태롭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그 말 그대로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화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이산은 두렵고 외로운 궁중 생활 속에서 학문에 매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책이야말로 자신을 지켜줄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밤늦도록 불 밝힌 서재에서 어린 왕세손은 경전과 병법서를 탐독했습니다. 글 읽는 소년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결의가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학문을 통달해 훌륭한 임금의 길을 찾겠다는 굳은 다짐이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지요. 그 혹독한 성장기는 훗날 그의 깊은 통찰과 리더십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776년 드디어 영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24세의 이산이 조선의 새 임금 정조로 즉위합니다. 왕위에 오른 젊은 정조는 즉위식에서 꿇어앉은 대신들을 향해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비극으로 금기시되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정조는 스스로의 입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순간 좌중은 술렁였지만 정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핏줄의 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아버지에 대한 깊은 효심과 어떠한 어려움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젊은 임금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노라 다짐한 정조는 즉위 초부터 크고 작은 개혁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당파 싸움과 외척 세력이 판치던 이전 시대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인재 중심의 정치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뜻이 맞는 신하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실제로 즉위 이듬해 조선 사회에 만연했던 신분차별을 완화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출신이 천하다는 이유로 벼슬길이 막혀있던 서얼서자 출신들에게 관직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는 젊은 임금의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은 술렁였지만 정조는 재주는 낮은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말란 법이 없다며 낮은 신분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규장각의 관리로 몇몇 서얼 출신 젊은이들을 발탁해내었습니다. 또한 민중 속에 묻혀있는 인재들도 찾아내어 인재풀이 좁은 양반 계층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분이나 파벌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는 정조의 정치 철학은 혼란한 조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돌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정에는 정조를 탐탁지 않아 하는 세력이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노론 일부 강경파는 새 임금을 신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 아직 즉위 초년이던 정조의 침전 근처에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등불빛에 번뜩이며 궁녀의 비명이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왕을 시해하려는 자객의 음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다행히 궁중 호위 무사들이 재빨리 움직여 왕을 노리던 자객을 붙잡았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젊은 임금의 얼굴엔 놀란 기색보다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자신의 주변을 단단히 가다듬기로 합니다.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덮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정조는 곧바로 왕실 호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위 부대를 새로 조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덕궁 깊숙한 곳에 장용령이라는 특별한 부대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예 군관들을 공개적으로 시험을 치러 뽑고 엄선된 용사들로 친위대를 꾸렸습니다. 왕명을 받드는 이 친위 부대는 임금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며 어떠한 반역의 낌새도 놓치지 않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장용령의 설립으로 정조는 자신의 신변 안전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외척과 일부 대신들의 손아귀에 있던 군권을 왕이 직접 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젊은 왕의 개혁 의지는 군사 조직뿐만 아니라 나라 살림 전반에 미쳤습니다. 정조는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당시의 수도 한양에서는 몇몇 특권 상인들이 금난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상업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상인과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조는 이러한 불공정 특권을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1791년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금난정권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로써 특정 상인만 이득을 보는 시장 질서는 사라지고 일반 백성들도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길이 열렸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돌보겠다는 임금의 결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전하 덕분에 목숨줄을 이어간다며 감흡했습니다. 또한 정조는 나라의 법과 제도도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즉위 후 빠른 시일 내에 그동안 누적된 조선의 법령들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즉위 9년째인 1785년 새로운 법전 대전통편이 반포됩니다. 선대 임금들조차 이루지 못했던 전면적인 법 정비 사업을 정조는 과감히 해낸 것입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문란했던 조정을 개혁하려는 그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왕은 직접 각 관청에서 올라오는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며 백성들의 송사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가명에서 올린 판결문을 경전 읽듯이 읽었다라고 정조 스스로가 말했을 정도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임금이 솔선하여 정의를 세우니 아래 관리들도 긴장했고 백성들은 조금씩이라도 더 공정한 세상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조는 학문과 인재, 군사와 경제, 법률까지 다방면에 걸쳐 혁신의 손길을 뻗치며 새로운 조선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는 이러한 개혁들을 뒷받침할 두 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인재들이 마음껏 학문을 펼칠 수 있는 규장각이라는 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든 개혁의 뜻을 함께할 인재풀을 키우는 교육과 통합의 정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재 등용과 육성이었죠. 한양 궁궐 안에 세운 규장각은 단순한 왕실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이곳에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불러 모아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규장각 신하들과 토론을 벌이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남인 출신이든 노론 출신이든 당파를 막론하고 젊은 인재들이 규장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제가, 이덕무 같은 실학자와 최재공 같은 원로 대신, 그리고 훗날 다산이라는 호로 유명해질 정약용 같은 총명한 선비도 있었습니다. 정조는 책과 토론을 좋아했고 스스로도 글재주가 뛰어난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문장을 지나치게 현란하게 꾸미는 당대의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문체반정이라는 문풍 개혁도 주도했습니다. 직접 젊은 문신들을 가르치며 바른 글쓰기를 권장할 정도로 문화적 소양이 깊었습니다. 이러한 왕의 열정 속에서 조선 후기 문화는 새롭게 꽃피어갔고, 정치 또한 서서히 안정과 균형을 찾아갔습니다.